그래도 아빠가 좋아. 그래도 아빠 좋아. 자, 세 번째, 대기 안정도와 구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안정도는 대기가 얼마나 안정한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척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안정, 일단 불안정.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이 불안정을 절대 불안정, 그리고 조건부 불안정, 이렇게 나눕니다. 따라서 대기 안정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 안정, 절대 불안정, 그리고 조건부 불안정, 이렇게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기 안정도를 판정을 할 때 절대 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불안정,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대기 안정도를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일단 넣고, 자, 기준은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입니다. 자,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기는 절대 안정하냐, 절대 불안정하냐, 아니면 조건부 불안정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안정한 상태는 무엇이냐?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단열 감률에는 건조 단열 감률과 습윤 단열 감률이 있었는데 둘 중 무엇이든 간에 그것보다 기온 감률이 작으면 절대 안정입니다. 자,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 감률은 실제 그 대기의 기온이 어떻게 낮아지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따라서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공기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표고요. 이면지가 없네. 참. 단열 감률은 배웠듯이 건조 단열 감률과 습윤 단열 감률이 있는데 건조 단열 감률은 1km 상승할 때마다 10도씨 정도였고 습윤 단열 감률은 1km 상승할 때마다 5도씨 정도였습니다. 둘 중에 건조 단열 감률이 더 값이 크고 건조 단열 감률보다 값이 작은 습윤 단열 감률보다도 그 지역의 기온 감률이 작다면 이 지역의 기층은 안정하다라고 판정을 해요. 자, 공기의 연직 운동이 억제되어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층운형 구름이 생성될 수 있다. 이것은 다 연결된 말인데요. 공기의 연직 운동이 억제되는 이유는 밑에 그래프로 내려와서 자, 굵은 선은 기온선, 그 지역의 실제 기온 분포를 나타낸 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작은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할 건데요. 이 공기덩어리는 주변 공기하고 섞이지 않고 주변 공기와의 열 교환 없이 단열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 기온선은 주변 공기를 나타낸 것이고 이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이 공기덩어리는 하나의 작은 독립적인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특정한 공기가 있었는데 얘가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 단열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공기가 이제 기온이 점점 낮아질 건데 뭐 습윤 단열 감률을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상승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데 어떤 지점부터는 이 주변 기온보다 자기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더 낮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공기덩어리는 주변보다 자기 기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내려올 때는 또 다시 이 기온 감률을 따라서 기온 감률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내려오겠고, 그러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주변 공기하고 기온이 같아지면은 뭐 자기가 더 뜨거운데 여기까지 더 다시 내려갈 순 없잖아요. 그럼 여기선 다시 공기덩어리가 뭐 올라가든 말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운동을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은 현재 공기의 연직 운동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다.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되더라도 다시 잦아들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기층을 절대 안정 기층이다 라고 하고, 그림에서는 건조 단열선을 주었지만 이것이 습윤 단열선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안정한 기층은 기온 감률이 그 공기덩어리의 단열 감률보다 큽니다. 따라서 공기의 연지 운동이 활발하고 대류가 잘 일어나고 대기 오염 물질이 잘 퍼져나가며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자, 여기서 본다면 이 마찬가지로 주변의 기온은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기온선은 주변 기온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금 고려할 독립적인 공기덩어리하고는 따로 생각해줘야 돼요. 어떤 공기덩어리가 지표에서 15도씨의 기온을 가지고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상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승을 하다가 이제 기온 단열,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도 지금 기온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어떤 특정 고도, 그림에서는 0.5km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승한 공기덩어리와 주변 공기는 지금 기온이 같아지고요. 이 공기덩어리가 조금만 더 상승을 해버리면 주변 공기가 자기보다 기온이 더 낮아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공기덩어리는 다른 주변 공기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상승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죠. 자, 그러면 공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특정 고도까지만 어떻게 상승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얘는 자기가 알아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불안정한 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류가 잘 일어나고요. 대류는 공기덩어리가 위아래로 섞이는 거죠.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자, 대류가 지금 위아래로 섞이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면서 이렇게 분자가 서로 골고루 섞이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잘 퍼져나가며 대류가 잘 일어나면서 공기가 섞이니까 대기 오염 물질이 잘 퍼져나가겠죠. 분자 운동을 따라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군형 구름,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구름이 맺힐 텐데, 이렇게 되면 공기덩어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구름도 높게 기둥 형태로 생기고 이것을 저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층운형 구름이라고 했던 것은 구름이 생기긴 생기는데 공기가 상승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주변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수평으로. 이런 걸 층운이라고 해요. 중립은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하고 이제 주변 기온 감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공기의 온도 분포가 딱 그 건조 단열 감률 또는 습윤 단열 감률하고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면 중립 기층이라고 하고요. 흔하게 잘 볼 수 있는 기층은 아닙니다. 자, 공기의 포화 여부에 따른 대기 안정도 해석하기. 자, 이 부분은 이제 요 굵은 선이 건조 단열선, 요 선이 습윤 단열선인데, 이 지역의 이 지역의 공기의 온도가 이런 식으로 기온 감률이 현재 이 상태라고 하면은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선보다 더 기울기가 뉘어져 있죠. 이 그림은 뭐랑 비슷했냐면 여기 불안정, 요거랑 비슷했어요. 자, 해석을 하자면 공기덩어리는 상승을 할 때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 텐데, 특정 고도에서 계속 주변 공기랑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주변 공기보다 항상 자기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 그러면 이것은 불안정한 기층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습윤 단열선보다 주변 기온 감률이 더 낮다라고 본다면 공기덩어리는 건조하든 습윤하든 간에
이 단열 감류를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 건데 올라가도 자기 온도가 주변 기온보다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상승을 더 이상 하고 싶을까요? 아니지. 자기가 계속해서 주변보다 차가워 버리면 얘는 상승을 안 하고 안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사이에 있는 C 영역을 이제 우리는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볼 건데요. 이 조건부 불안정은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크고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다. 자, 기온 감률을 대문자 로마자 아니지, 이거 뭐라 그러지? 그리스 문자 대문자 감마라고 쓰고, 건조 단열 감률은 감마 드라이, 수분 단열 감률은 감마 웨트라고 해봅시다. 현재 이 상태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지역의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기의 기온 분포가 이제 뭐 한 6에서 7도, 8도 정도 되는 거겠죠. 킬로미터당. 이 경우에는 공기 덩어리가 포화 상태인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자, 공기 덩어리가 포화 상태인 경우, 수증기가 많은 경우, 이 경우에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기온이 더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리고 불포화 상태인 경우에는 안정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공기가 그 주변 공기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공기가 불안정한 상태이면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건조 단열 감류를 통해서 상승하던 공기는 여기까지는 신나게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이제 또 여기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주변 공기보다 자기가 더 천천히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정하단 말이죠.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안정, 불안정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기층의 안정도는 기온 감률이 그냥 감마가 단열 감률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공기 덩어리가 포화 상태이면 수분 단열 감률과 비교를 하고,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상태이면 건조 단열 감률과 비교해라. 따라서 문제에서는 공기 덩어리가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를 주거나 조건으로, 아니면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그 공기가 수분한지 아니면 아직 건조한지를 판단하게 하거나 하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문제에서요. 안정한 기층에서는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죠. 조건부 불안정 상태에서는 포화 상태의 공기는 불안정하지만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안정합니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쉽게 판단을 하려면 자기가 온도가 빨리 떨어질수록 안정해요. 자기가 온도가 천천히 떨어질수록 불안정하고요. 자, 3번 역전층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뭐 매우 이거 안정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난 처음에 무슨 매우 독특한 층이다 이러려고 그랬네. 자, 역전층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역전층. 역전된 거예요. 공기의 분포가, 온도 분포가. 일반적으로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자, 고도, 기온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상층으로 갈수록 추워지죠.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하층의 공기 온도가 상층의 공기 온도보다 낮아버리면, 자, 어떤 층에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어떤 특정 고도를 지나서는 이상하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더 높아져요. 우리 이런 층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성층권이라고. 근데 성층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표상에서도 각종 조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역전층이 형성되고 사라지고 형성되고 사라지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층에서는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 운동이 억제돼요.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미 끝났네?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공기의 연직 운동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역전층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동그라미 1번 복사냉각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고,
동그라미 2번 기상현상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고 동그라미 3번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에 의해서도 형성이 됩니다. 자, 복사냉각에 의한 역전층 형성. 자, 복사냉각은 땅덩어리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지표에서. 낮 동안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이제 흡수를 하고 있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로 얘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복사합니다. 이걸 라디에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사 냉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복사가 뭐 따뜻한 걸 복사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제 그냥 차가운 거랑 맞붙어 있어서 그 열을 뺏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이제 차가운 지표를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새벽에 이제 막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지표가 갑자기 너무 차가워졌어. 그러면은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더 빠르게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가까운 공기는 차갑고 하층부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온도 분포를 뭐 상상을 해보자면 지표 근처에서만 10도인데 10도, 10도, 9도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다시 10도, 11도, 11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10도, 10도, 9도, 10도, 11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공기가 위로 갈수록 따뜻해지는 역전층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 형성되느냐?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 왜냐면 바람이 불어버리면 공기가 뒤섞여 버리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지표면의 복사 냉각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복사 가열도 있고요. 복사 냉각도 있어요. 이 경우엔 복사 냉각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을 잘못했네. 이제 역전층이 나타나는 경우에 기상현상은 어떤가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네요. 자, 기상현상은 지표 부근에는 안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가운 지표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에서는 스모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안개 입자하고 대기 오염 물질하고 결합해 버리면 그것이 스모그죠. 자, 3번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묶여진 대기 오염 물질이 어떻게 이동할 수가 있느냐? 잘 이동 못하죠. 역전층은 절대 안정 상태이므로 공기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기 오염 물질이 위아래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지표 부근에 쌓이게 돼요. 자, 역전층의 기온 감률은 습윤 단열 감률보다도 작죠. 자, 습윤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는 정도니까 습윤 단열 감률은 킬로미터당 5km 정도씩 낮아지는데 역전층의 기온 감률은 감률이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 킬로미터당 1도씩 높아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거죠. 역전층의 기온 감률은 음수예요. 자, 따라서 습윤 단열 감률보다 당연히 작고 절대 안정하죠. 자, 3번 구름의 생성. 자, 저구는요. 순금이 보고 올래. 힘들어. 자, 저구는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군하고 승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저군은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부분적으로 가열되어 같은 높이의 주위 공기보다 가벼워지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가열이 되어서 같은 높이의 주위 공기, 이거 조건이에요. 같은 높이의 주위 공기보다 가벼워지면 상승하고요. 기온은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낮아지고 아직 불포화 상태의 공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슬점은
이슬점 감률선을 따라 낮아질 거예요. 아직 불포화 상태니까요. 자,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기온은 한 번에 10도씨씩 떨어지고 이슬점은 한 번에 2도씨씩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슬점이 기온한테 따라잡히겠죠? 그러면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다가 이렇게 되면 상대 습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가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응결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한 공기 덩어리가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버리면 수균 단열선을 따라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긴 하는데 주변 공기보다 높은 거예요, 아직.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죠. 자, 다시. 수균 단열선을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면 계속 상승할 거고요.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또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지점 상승하는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주위 공기의 온도랑 같아지는 B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게 되므로 AB 구간에 해당하는 두께를 가진 저군형 구름을 형성한다. 자, 말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림을 보면 이 굵은 선이 이 지역의 기온 감률이고요. 나는 공기를 이 지역의 공기덩어리 하나 25도씨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현재 기온은 25도씨고요. 현재 이슬점은 한 1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이슬점은 이제 1km마다 2도씨씩 떨어질 거고 현재 기온은 1km마다 마이너스 10도씨씩. 자, 그러면 기온은 마이너스 10도씨씩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슬점도 2도씨씩 떨어지다 보면 어느 지점 특정 고도에서 만납니다. 이것을 우린 상승 응결 고도라고 했고 유도도 해봤어요. 자, 그럼 이 A 지점부터는 얘가 공기덩어리가 포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분 단열 감률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직 주변 기온보다는 지금 자기가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고 상승하지 않고는 건조 단열, 수분 단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공기보다 자기가 뜨거우면 상승을 해요. 따라서 얘는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면 주변 공기보다 자기가 뜨거운 지점 B까지. 따라서 이만큼은 상승 운동이 활발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상승 운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모두 저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구간의 일부에서 상승 응결 고도부터는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상승 기류를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군인 거예요. 자, 다시 이 두 번째 층우는 지표면 부분의 공기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는 건 똑같아요. 부분적으로 가열, 부분적으로 가열 이건 똑같은데 이제 어쨌든 같은 높이의 주위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상승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1km 상공에서 포화된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25도씨의 공기가 있었어요.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기온이 낮아졌어요. 아직까지는 주변 공기보다 자기 기온이 조금 높아요. 근데 상승 응결 고도에 도착을 했고 이슬점 감률이 여기서 만나서 포화가 되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얘가 수분 단열 감률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질 건데 온도가 낮아지는데 주변 기온은 자기보다 높아버리네? 그러면은 얘는 자기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하기 싫어요. 왜냐면 주변 기온보다 자기가 낮으니까 난 내려가고 싶지. 따라서 여기부터는 상승 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안정한 층이고요. 기온 변화선 요거, 수분 단열선 요거, 자 그리고 C에서부터는 상승 운동이 억제가 되고 상승 응결 고도에 도착을 하기는 했으니까 구름은 만들어지는데 구름이 막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따라서 층운의 구름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기층에서는 층운이 잘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기층에서는 저군이 잘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안개의 종류와 생성 원리.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안개는요, 공기의 냉각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수증기량이 증가하거나.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안개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덩어리가 포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공기덩어리가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난 건데, 공기덩어리를 포화시키는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기온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똑같은 공기가 있는데 얘가 이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포화시키고 싶어. 수증기를 더 주거나 아니면은 기온을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안개가 생성이 되는데, 공기의 냉각에 의해서 공기덩어리가 차가워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 이렇게 있습니다. 복사안개는 아까 전에 이제 복사 설명했을 때처럼 복사 냉각에 의해서 지표면 기온이 하강해 버릴 때 역전층 같은 거 만들어지기 얘기했었죠. 냉각에 의해서 지표면 기온이 하강을 했을 때 지표면 근처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안개가 만들어지는 게 복사안개고요. 이류안개는 여기서 이류안개는 공기가 기온이 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난 스뷸난 공기, 원래는 따뜻한 공기였는데 얘가 차가운 지표나 해수 위로 이동을 해버려서 그렇게 해서 공기가 차가워지고 그래서 습기가 이제 응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활승안개. 얘는 차가워지기는 차가워지는데 왜 차가워지느냐? 얘는 산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가 상승해서 냉각이 되는 게 활승안개고, 수평적으로 이동하다가 온도가 낮아지는 게 이류안개예요.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공기의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개고, 복사, 이류, 활승안개.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증기량은 언제 증가하느냐? 증발됐을 때, 아니면 전선에서 공급받았을 때. 자, 첫 번째, 전선 부분에서 약한 비가 내려서 수증기가 증발할 때 생성합니다. 전선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난 것을 전선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전선 부분에서는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비가 오면서 수증기가 증발해버리면 그 주변 공기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이때 만들어지는 안개를 전선안개라고 합니다. 뭐 비 올 때 안개 오락모락 일어나는 거 보면 되고요. 증발안개는 따뜻한 수면에서 물이 증발할 때, 이거 그 목욕탕 가면 볼 수 있는 흔한 풍경, 그거 걔네들 다 증발안개입니다. 물이 모락모락 따뜻해서 거기서 증발한 수증기가 위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포화가 될 것이고 여기서 안개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증발안개라고 하고, 이거 전선안개, 증발안개 두 개는 수증기량 증가에 의해서 생성되는 안개입니다. 정리하면 안개의 생성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기온을 낮추거나. 기온을 낮춰서 만들어지는 안개는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가 있고, 수증기를 공급해서 만들어지는 안개는 전선안개, 증발안개가 있다. 외웁시다. 자, 복사안개는 공기의 냉각에 의해서 생성되는 안개죠. 따뜻한 수면 위에서 물이 증발할 때 수증기 공급이겠지? 이것은 증발안개죠. 답이 나와 있네요. 증발안개라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대기 안정도 그리고 구름, 안개까지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끝.